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는 템파베이를 상대로 두 번째 등판에 나섰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점은 볼넷 없이 5이닝 6K 1실점을 기록함으로써 최근 4경기 5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5이닝 1실점으로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 피칭을 이어갔고 4경기 기간 평균 자책점 1.23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2경기 연속 볼넷을 내주지 않았고 시즌 평균 자책점을 3.46에서 3.19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 선발 투수가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 피칭을 한 건 2016년 애런 산체스와 JA 헵 이후 4년 만입니다. 류현진은 헛스윙도 13번이나 이끌어냈고 땅볼 7개와 플라이볼 2개로 땅볼 비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닝 소화입니다. 오늘 경기 전 몬토요 감독이 긴 이닝을 원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4회까지는 64구를 던짐으로써 7이닝 피칭이 충분할 것 같았던 류현진은 5회 갑자기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가 나빠지며 30개의 공을 던졌고 결국 5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오게 됩니다. 투구수가 94구였기 때문에 6회도 올라올 수 있었지만 몬토요 감독은 5회 39구를 던지는 과정에서 류현진의 힘이 다 소모됐다고 판단해 올리지 않았고 저도 옳은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포수였는데요. 포수를 탓하는 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왜 토론토가 리즈 맥과이어가 아니라 데니 젠슨을 주전 포수로 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저스 시절 AJ 앨리스, 드류 부테라, 팀 페도로비치, 야스마니 그랜달, 라몬 에르난데스, 윌 스미스 등 8명의 포수와 호흡을 맞췄던 류현진은 오늘 맥과이어가 메이저리그에서 만난 10번째 포수였는데요. 원래는 데니 젠슨과 리즈 맥과이어가 모두 수비가 좋은 포수들이라는 게 기존의 평가였지만 맥과이어의 경우 무엇보다도 프레이밍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한 이닝별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1회 류현진은 완전히 허를 찌르는 볼배합을 했습니다. 체인지업 2개를 던졌는데 우타자가 아니라 좌타자에게 던진 2개였고 커브를 초반부터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브의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커브는 류현진이 던지는 5가지 구종 중 가장 기복이 크고 기여도가 가장 적은 공이기 때문에 커브가 제대로 통하는 날은 최고의 피칭을 할 수 있는데요. 초반 류현진 선수가 보여준 피칭이 바로 그랬습니다. 앞서 저는 맥과이어의 프레이밍을 지적했는데요. 호흡 또한 데니 젠슨 때보다 덜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볼배합을 끌어가는 건 류현진 선수지만 포수와 투수의 생각이 처음부터 일치해야 투수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류현진의 초반 컨디션이 얼마나 좋았냐면 1회에 기록된 5개의 볼 중에서 4개가 스트라이크로 선언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페인트 더 블랙에 성공했습니다. 페인트 더 블랙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페인트, 칠하다는 스트라이크 존의 양쪽 모서리, 엣지에 던지는 걸 말합니다. 데니스 에커슬리나 그렉 매덕스 같은 엣지 피칭의 대가들은 페인트 마스터로 불렸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공을 던지는 걸 흰색 홈플레이트 밖 검은 부분을 칠한다고 해서 페인트 더 블랙이라고 합니다. 현역 투수 중 페인트 더 블랙의 대가는 댈러스 카이클, 류현진, 카일 핸드릭스 같은 투수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류현진은 엘도라도를 발견합니다. 주심이 우타자 바깥쪽을 후하게 잡아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림은 이외에 나온 5개의 콜드 스트라이크인데요. 존을 벗어나 있는 2개가 우타자 바깥쪽이었습니다. 이에 류현진은 마고 타석에서 대놓고 우타자 바깥쪽 승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3회 류현진은 기묘한 공을 던지는데요. 바로 이 공입니다. 84마일이 찍힌 이 공의 정체는 체인지업이었는데요. 반대투가 됨으로써 타자에게는 더 낯선 공이 된 이 몸쪽 체인지업에 주니노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볼티모어전에서 저는 류현진 선수의 좌타자 상대 체인지업이 이제 절정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경기는 좌타자가 리오 루이스 1명이었지만 좌타자가 3명이었던 오늘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3회까지 류현진이 좌타자를 상대로 던진 체인지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류현진 선수가 4회까지 던진 64개의 공인데요. 빨간색 포심이 높게, 체인지업이 좌우로 낮게, 커브가 낮게, 커터가 우타자 몸쪽으로 완벽한 로케이션 분리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건 풀카운트 승부였는데요.
오늘 경기 전까지 류현진 선수는 풀카운트에서의 피출루율이 5할 오픈 6리였습니다. 작년에는 3할 오픈 1이었는데 말이죠. 참고로 메이저리그 평균은 4할 오픈 3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류현진 선수는 두 번의 풀카운트에서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류현진은 4회까지 1피안타 무볼넷 4삼진으로 완벽한 피칭을 했는데요. 하지만 5회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힘이 떨어진 게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포심 평균 구속은 90.0마일이었지만 5회에는 89.0마일로 뚝 떨어졌고 볼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확연하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류현진 선수는 두 가지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에이스의 두 가지 덕목 중 하나인 실점 최소화로 보면 4경기 연속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 둘째, 에이스의 또 다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닝 소화에서는 앞선 3경기가 몬토요 감독의 배려였다면 이번에는 감독이 길게 던져달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류현진 선수는 오늘 경기 후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접전을 이기는 방법을 더 배워야 할 것 같다. 더 많은 이닝을 적은 투구수로 소화했으면 좋았겠지만 상대팀에서 끈질기게 커트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공은 괜찮았다. 지금은 초반에 비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제구도 시즌 초반보다 안정적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최근 절정에 타격감을 자랑하는 템파베이를 상대로는 결코 실망스럽지 않은 피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을 5회까지만 던지게 한 것에 대해 류현진에게 119나 던지게 하면서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류현진을 6회도 올리는 건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템파베이가 10회 말 승부치기 상황에서 키어마이어가 개막전에 이어 토론토전 두 번째 승부치기 끝내기 안타를 날림으로써 템파베이가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이로써 토론토는 2016년 이후 첫 7연승 도전이 무산됐고 템파베이는 어제 패배를 서력할 수 있었습니다. 비지오는 오늘 과감한 홈 대쉬가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3타수 1안타 2볼넷으로 1번 타자의 역할을 다한 반면 2번 타자 그리치기 3번의 득점권을 포함해 5타수 무안타 1삼진에 그침으로써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토론토로서는 템파베이가 선발로 낸 키 미터 8투수 오스틴 슬레저스에게 4이닝 무실점으로 끌려간 게 패인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금 일정대로라면 보스턴과의 홈경기에 등판하는데요. 최근 보스턴의 성적이 좋지는 않지만 좌완킬러 JD 마르티네스를 포함해 젠더 보가츠, 라파엘 데버스 등 경계해야 할 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류현진과 알렉스 버두고의 투타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등판에서는 첫 7이닝 피칭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